어르신,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갓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28세의 그는 아직 고개긍대에 서툴렀습니다. 골프 치러 왔습니다. 김석봉 할아버지가 담담히 대답했다. 73세의 그는 찢어진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로얄힐스 컨트리 클럽은 국내 최고급 골프장 중 하나였다. 회원권만 30억 원에 달하는 이곳에 그런 차림으로 나타난 할아버지를 보며 직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상황실 쪽을 힐끗 쳐다봤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은 최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이 골프장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준혁은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다. 어르신,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인데요. 회원증이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석봉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손가락은 관절염 때문에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 고물상에서 일할 때 다친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 골프장 로비는 화려했다.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모두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석봉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분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요. 최 과장이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치매 걸린 분 아닐까요?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종종 길을 잃고 헤매시잖아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 골프장 주변에는 고급 주택가가 있었지만 할아버지 같은 차림의 사람들이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골프장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준혁은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곳 주소를 잘못 아신 건 아닐까요? 근처에 공원도 있고 그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맞습니다. 골프를 치러 왔어요. 김석봉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다. 이런 상황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은 모두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았다. 회원이 아닌 사람을 골프장 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골프장 입구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영준이었다. 그는 이 골프장의 VIP 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덕분에 어려서부터 이런 곳에 드나들며 자란 전형적인 재벌 2세였다. 영준은 골프백을 캐디에게 맡기며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초라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뭐지, 저 건? 영준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경비는 뭐하고 있어? 다른 친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영준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급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들만의 공간이 침범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영준 같은 VIP 고객들이 불쾌해하는 것 같아서 더욱 곤란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회원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준혁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온갖 고생을 겪으며 쌓인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찾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최 과장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최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최 과장이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준혁의 어깨를 툭툭 쳤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는 준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45세의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다. 가끔 길을 잃은 노인분들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골프 치러 왔다고 했는데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최 과장에게 귀띔했다. 최 과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권 가격이 30억 원이에요. 최 과장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하루 이용료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최 과장의 말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봉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너무나 담담해서 최 과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럼 회원증을 보여주시죠. 최 과장이 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영준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이영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게이트볼이나 하시죠. 이영준의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너무하네, 영준아. 한 친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조롱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목욕탕이라도 가시든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다. 이영준은 골프백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떨어져 있었다. 아, 이거 내 거예요. 이영준이 골프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채 몇 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정리해서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더러워지잖아요. 이영준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할아버지 손을 밀쳤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VIP 고객인 이영준을 불쾌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혹시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최 과장이 마지못해 제안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골프를 쳐야 해요. 약속이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이영준이 큰 소리로 웃었다. 약속이요? 누구랑요? 설마 김 회장이나 박 사장이랑 약속 있다고 하실 건 아니죠? 이영준의 조롱에 친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곳 회원이신가? 그럼 회원번호라도 말해보세요. 이영준이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괴롭혔다.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침묵을 지켰다. 그 모습이 이영준에게는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이영준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치매 걸린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영준의 말에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생각했다. 최 과장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집으로 연락드릴게요. 최 과장이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상황실에서 또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김태수 보안팀장이었다. 50세의 그는 덩치가 큰 편이었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뭔 소동이에요? 김태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최 과장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르신, 여기는 정말 일반인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괜한 소동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만약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김태수의 협박에 할아버지는 조금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다. 김태수는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았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김태수가 할아버지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면서 상처가 났습니다. 어르신, 준혁이 깜짝 놀라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과 김태수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영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작 나가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이영준의 냉정한 말에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김태수는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나가주셔야겠어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말이에요. 김태수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뻗었을 때였다.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순자 아주머니였다. 65세의 그녀는 이 골프장에서 청소 일을 한 지 5년째였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할아버지를 살펴봤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물티슈를 꺼내 할아버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 많이 아프시겠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생수도 하나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목도 마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물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박 아주머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업무나 제대로 하시고요. 김태수의 핀잔에 순자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그럴 수 있나요? 기본적인 인간성도 없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김태수는 당황했다. 평소 순종적이던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저래요.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죠. 순자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영준이 화가 났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자신들을 비판하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영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우리한테 훈계해요? 순자 아주머니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이영준의 친구들이 비웃었다. 철학자네, 철학자. 한 친구가 조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편들기는 당연하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다. 최 과장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상처를 계속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서 소독약이라도 발라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덧날 수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할아버지는 감동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친절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김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나가주세요.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어요. 김태수가 할아버지 팔을 강제로 잡았다.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끌려가려 했다.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김태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해요? 순자 아주머니의 용기에 김태수는 당황했다. 박 아주머니, 정말 일 그만두고 싶어요? 김태수가 협박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 대접은 받아야죠. 순자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영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나가세요. 보기 싫어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여기 분위기 다 망치네요. 이영준의 말에 다른 고객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예요? 한 고객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오는 곳인데 이런 걸 봐야 해요? 다른 고객도 거들었다. 준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와 순자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나서봤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김태수는 결국 강경책을 썼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김태수의 협박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어르신, 우리 나가요. 여기 있어봤자 기분만 상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말 떠나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영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이영준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섰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프장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순자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출구로 향했다. 어르신, 이런 곳에 연연하지 마세요. 돈만 타고 인격까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순자 아주머니의 위로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에 순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 게 뭐가 특별한가요? 순자 아주머니의 소박한 철학에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멀리서 오신 건 아니죠?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버스 타고 오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무릎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병원부터 가시는 게 좋겠어요. 상처가 깊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약이나 발라야겠어요. 할아버지가 괜찮다는 듯이 말했지만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청소 카트에서 반창고를 하나 더 꺼냈다. 어르신, 이거라도 붙이세요. 그래야 피가 더 안 나요. 할아버지는 순자 아주머니의 정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친절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이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진짜 인간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르네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 아주머니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순자 아주머니의 겸손함에 할아버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어르신도 좋은 분 같아요. 아까 그 사람들한테 화도 안 내시고 참으시는 거 보니까요. 순자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칭찬했다.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낸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죠. 할아버지의 체념 섞인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들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순자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르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순자 아주머니의 순수한 격려에 따뜻함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오늘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네요. 그때 골프장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 대의 고급차들이 연달아 도착하는 소리였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순자 아주머니가 밖을 내다봤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마치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차들이 어르신 마중 나온 건 아니죠? 순자 아주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상했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보다는 할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무릎이 아픈데 버스 타고 가시면 더 아프실 것 같은데요. 순자 아주머니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을 때 더 심한 부상도 많이 당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더욱 안쓰러웠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당부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뭉클했다. 이런 좋은 분이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안부라도 여쭤보고 싶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제안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당신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박순자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순자, 참 좋은 이름이네요. 마음씨도 이름처럼 순수하고 착하시고요. 할아버지의 칭찬에 순자 아주머니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성함은 뭐예요? 김석봉이에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석봉 어르신. 좋은 이름이에요. 돌처럼 단단하고 봉우리처럼 높은 뜻인가요? 순자 아주머니의 해석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골프장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민호 지배인을 비롯해 여러 직원들이 황급히 나오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님이 왜 저렇게 급하게 나오시지? 순자 아주머니가 의아해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정민호 지배인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정민호 지배인이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55세의 그는 이 골프장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VIP들을 응대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이미 도착하셨다고요? 정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에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지배인이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출구 쪽에 서 있는 초라한 할아버지와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설마 저분이? 정 지배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상무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김석봉 회장님이 오늘 골프장에 오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오실 거라고 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지배인은 급히 최 과장을 불렀다. 최 과장, 어서 와봐요. 최 과장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배인님? 아까 여기서 뭔 일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할아버지가 왔다고 했잖아요. 정 지배인의 다급한 질문에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서 골프 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원증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최 과장의 대답에 정 지배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최 과장이 출구 쪽을 가리켰다. 저기 계세요. 박 아주머니랑 같이 나가려고 하시는데요. 정 지배인이 할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찢어진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한상무 비서실장이 보낸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석봉 회장님이었다. 정 지배인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한 명인 석봉그룹의 창업주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죠, 지배인님? 최 과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 지배인은 급히 다른 직원들을 불렀다. 모든 직원 집합, 지금 당장. 정 지배인의 외침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수 보안팀장과 박준혁도 급히 뛰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정 지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까 여러분이 내쫓으려 했던 그 할아버지가 김석봉 회장님이세요. 뭐라고요? 직원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석봉그룹 김석봉 회장님이라고요? 최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비서실장한테서 확인했어요. 회장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차림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김석봉 회장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다. 박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앞길이 막막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가서 사과드려야죠. 빨리요. 정 지배인이 급히 할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뒤따랐다. 한편 이영주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 안에서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다 상했네. 이영준이 불평했습니다. 맞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친구 중 하나가 동조했다. 그런데 밖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뭐지? 저기 차들 봐. 한 친구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같은 차종이었고 번호판도 연번이었습니다. 누가 온 거야? 이영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 지배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출구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뭔 일이지? 이영준과 친구들도 호기심에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모든 직원들이 아까 그 초라한 할아버지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이영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외침에 순자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소리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도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권위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석봉 할아버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초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김석봉 회장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차분했다. 정 지배인이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김석봉 회장은 손을 들어 정 지배인을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차림으로 와서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김석봉 회장의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수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회장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김석봉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김석봉 회장이 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회장님이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석봉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석봉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봉그룹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그럼 이 골프장도? 순자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한상무 비서실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48세의 그는 김석봉 회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상무가 깊이 인사했다. 김석봉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다 파악했나? 네, 대략적으로는 파악했습니다. 한상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영준과 친구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자신들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김석봉 회장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영준의 아버지도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김석봉 회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석봉그룹은 이영준 아버지 회사보다 수십 배 큰 기업이었다. 저는 이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석봉 회장은 이영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이영준 씨죠? 김석봉 회장이 이영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영준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당신 아버지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이영준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오늘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진다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따라서 인사했다. 김석봉 회장은 이영준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김석봉 회장의 차가운 말에 이영준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박준혁도 앞으로 나와 인사했다. 회장님, 신입사원 박준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석봉 회장의 반응은 달랐다. 당신은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김석봉 회장이 준혁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 과장은 아직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다. 회장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석봉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김석봉 회장이 말을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고물상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김석봉 회장의 고백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때도 저는 이런 차림으로 다녔어요.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죠. 김석봉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석봉 회장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전설 같은 성공 스토리를 직접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석봉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석봉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김석봉 회장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김석봉 회장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진짜 선한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고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런 차림으로 전국 곳곳을 다녀봤어요. 김석봉 회장의 놀라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0년간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부산의 시장, 대구의 터미널, 광주의 공원.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김석봉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가난한 제가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진심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머지 99명은 모두 저를 무시하거나 피했어요. 심지어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많았죠. 김석봉 회장이 이영준을 바라봤다. 이영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김석봉 회장이 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당황스러워했다. 이 아주머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 때도 따뜻하게 도와주셨어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셨죠. 순자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김석봉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보물이에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아주머니 같은 분은 정말 드물었어요. 김석봉 회장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가난해 보이면 피하거나 무시했거든요. 김석봉 회장이 이영준과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를 거지라고 부르고 냄새난다고 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밀치기까지 했어요. 이영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만은 달랐어요. 김석봉 회장이 다시 순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쳤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셨고 물과 물티슈까지 주시면서 상처를 돌봐주셨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주니 감동이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 편에서 맞서주셨죠.
김석봉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진짜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한상무 비서실장도 감동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10년간의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이 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김석봉 회장이 계속 말했다. 가장 자주 이용하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정 지배인은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죠. 김석봉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 한 분만큼은 달랐어요. 진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순자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의 겸손한 말에 김석봉 회장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보물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김석봉 회장이 순자 아주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봤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희망은 있어요. 이영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영준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하지만 김석봉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영준 씨,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김석봉 회장의 지적에 이영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이영준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김태수 보안팀장도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강제로 모시려고 했던 건 김태수의 사과에 김석봉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사과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김석봉 회장의 차가운 반응에 김태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김석봉 회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석봉 회장이 한상무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상무, 준비한 서류 가져와요. 한상무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지켜봤다. 순자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김석봉 회장이 봉투를 순자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김석봉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선뜻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열어보세요. 김석봉 회장이 격려했다.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해했다. 김석봉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제 전 재산 5천억 원을 당신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이에요. 뭐라고요? 순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경악했다.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자 아주머니가 서류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김석봉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남을 도와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김석봉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냥 다친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김석봉 회장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신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이영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하루아침에 5천억 원의 상속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다. 만약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계속 거절했다. 이런 큰 돈을 받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석봉 회장은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김석봉 회장의 설득에 순자 아주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김석봉 회장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석봉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무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절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운영 방법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한상무의 설명에 순자 아주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냥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시면 돼요. 김석봉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영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영준의 간청에 김석봉 회장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영준 씨,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김석봉 회장의 말에 이영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김석봉 회장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단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석봉 회장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을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석봉 회장의 마지막 당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와요.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김석봉 회장의 명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김석봉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좋은 일에 써가겠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다짐에 김석봉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김석봉 회장이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차에 오르려 할 때 이영준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꼭 달라지겠습니다. 김석봉 회장은 뒤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차는 조용히 골프장을 떠났다.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5천억 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 의미 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